과거에 한때 과학계에서 배척되었던 이론, 바로 용불용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라마르크의 이론은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유명했는데요. 현대 생물학에서 이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용불용설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 과학에서 재조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용불용설의 역사적 배경. 먼저 용불용설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1809년 프랑스 생물학자 장바티스트 라마르크는 그의 저서 동물철학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특정 기관을 더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후손에게 유전된다. 예를 들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높은 나무 잎을 먹기 위해 목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윈의 자연선택설과 멘델 유전학이 등장하면서 용불용설은 과학적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반박 논리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후속 유전학과 같은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라마르크적 사고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후속 유전학과 용불용설. 후속 유전학은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분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DNA 서열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연구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특정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자손들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기근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후손들에게도 대사질환과 같은 영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획득된 형질의 유전과 흡사하지 않나요? 물론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를 후속 유전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지만 용불용설의 아이디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3. 실험적 근거 사례. 그럼 여기서 현대 과학에서 진행된 몇 가지 실험적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25세대 동안 고온 25도씨와 저온 16도씨 환경에 노출된 초파리들은 날개 형태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저온 환경에서는 유전적 저항성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진화 패턴을 보였죠. 두 번째로는 선충을 이용한 RNA 간섭 실험입니다. RNA 간섭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침묵시키면 염색질 구조가 변형되고 이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인데요. 특정 스트레스가 마이크로 RNA 발현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환경 요인이 생물체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이는 라마르크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현대 진화생물학에서의 재조명.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도 용불용설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장된 진화 종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자연선택 중심 모델을 넘어 비유전적 상속이나 발달, 편향 같은 요소를 포함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형 가소성은 생물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사용 개념과 연결되며 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신 기반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모델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정보 교환 관점에서 해석하며 라마르크적 사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불용설이 어떻게 현대 과학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후속 유전학과 같은 분야는 라마르크적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며 획득 형질 유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라마르크주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현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진화와 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마르크의 이론이 과연 현대 생물학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